그렇죠. 그때는 전혀 없었고 네. 제가 차를 사고 나니까 네. 한 일주일인가 일주일 뒤에 갑자기 노제팬이 막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네. 일본 차 테러 당하고 막 신고 당하고 네. 이래가지고 자, 일단은 차주님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올해 34살이고요. 네네.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광진군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왔습니다. 네네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일단 차량은 요거 17년식 Q50S라는 이제 모델이고요. 닛산의 이제 인피니티 차량의 브랜드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옵션이 3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스타일 모델은 거의 없고 네. 보통 에센스 중간 옵션 아니면 이제 하이테크. 네, 풀 옵션 이렇게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차량기타는 3.5 하이브리드 에센스 차량이다. 네, 맞습니다. 네, Q50S. 자, 그러면 요거는 선택 옵션 없잖아요, 사실. 그냥 없습니다. 그냥 2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2가지 중에서 하나는 옵션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엄청난 스마트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차주님 등급부터는 아니요, 제 건 없고 프로벤은 있습니다. 프로비라고 한다면 저거 하이테크 모델. 네, 하이테크 모델에는 그게 있고 뭐 오토 와이퍼 있고 그 정도고, 그리고 벨트 뭐 당겨지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제 자동으로 감기고 이제 그런 기능이 있고. 그럼 하이테크도 괜찮은데 저거? 하이테크가 훨씬 난데 저는 이거 구매했을 때 그때 하이테크 모델이 제가 원하는 스펙이 없어서 그냥 에센스를 스펙? 샀는데 색상도 그렇고 저는 이게 첫 외제차다 보니까 네. 좀 보증이 남아있고 좀 오래 탈 생각이어서 연식이 좀 짧은 거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이거 중고로 구매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그러면 소유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거를 19년도 7월 달에 갖고 왔는데 네. 제가 이게 2년에 그때 2만 킬로 된 거를 사왔습니다. 거의 세핑으로 가져오셨구나. 예, 나름 뭐 진짜 아예 범퍼 교환도 없는 무사고라서 잘 갖고 와서 지금까지도 잘 타고 있습니다. 지금 키로수가 혹시 지금 7만 8천 정도 탔습니다. 갖고 와서 한 5만 정도 탄 것 같네요. 5만 정도? 네, 5만 5천 정도. 이 차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좀 어떤 걸 좀 타셨는지? 그전에는 제가 이제 SM5 SM5? 네. 명차잖아요, SM5. SM5 인프레션을 탔었는데 네네. 그냥 휘발유 모델이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맨날 이제 가스 차냐고 놀리고 아이고. 차가 안 나가다 보니까 네. 마음의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때 09년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미션도 4단이었고 연비도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잘 타고는 있었는데 뭐 사고는 크게 없었거든요. 사고도 없었고 고장도 없었는데 그냥 타다가 이제 좀 나한테 좀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요거를 좀 알아보고 사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Q50S 좀 고성능 차량이잖아요. 네네. 그 SM5 놀리신 분. 네. 네, 이제 이 차를 딱 바꾸니까 좀 뭔가 좀 어떤 말씀하셨는지. 제가 또 시국일 때 사서 아무래도 친구가 이제 이런 매국노를 봤냐. 네. 뭘 해도. 네, 그렇죠. 이런 매국노를 봤냐.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제 친구니까. 이제 네. 정말 친한 친구니까 농담식으로 얘기하긴 했었는데 네. 막상 태우고 좀 풀악셀 밟고 몇 번 좀
밟아보니까 아 진짜 자기는 겁난다고, 자기 무섭다 이제 그렇게 무섭다. 얘기하고 네. 그냥 가성비 좋다. 가성비 좋다. 네, 그 얘기를 많이 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SM5를 타시다가 이제 인피니티로 지금 바꾸셨는데 구매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되게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네. 빠른데 연비가 잘 나오는 차를 사고 싶었어요. 그렇죠. 정말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제 얘기긴 한데 네. 빠른데 연비 잘 나오는 차를 사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 차를 알게 된 계기가 네. 원래는 이제 스팅어 3.3 4륜 사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국산차라서 사실 유지 보수도 좀 편하고 네. 나중에 이제 가성비도 나름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뭐 정확하게 몇 마력인지 모르겠는데 한 300 후반대 나오니까 마력이 그거를 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차주분들의 연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잘 나와야 뭐 연비 5, 맞아요.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 뭐 고속도로 잘 타야 뭐 7, 8 이런다고 하니까 네. 아 요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싶어서 네. 뭐 사지 하다 보니까 뭐 네이버 나가도 상관없나요? 전혀 상관없어요. 네이버에 그 동급 비슷한 매물이라고 해서 하나 추천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자동차 검색을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까 Q50이라는 게 이제 비슷한 뭐라 해야 되지? 비슷한 덩치에 네. 비슷한 동급 매물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뭐 364마력에 이제 3500cc 그리고 6기통 그리고 후륜이긴 한데 물론 이게 연비가 한 12 정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뭐 밟으면 더 안 나오긴 하겠지만 막 연비가 엄청 막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배기량 대비 상당히 준수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차량 스팅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스팅어 3.3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피니티 선택 잘하신 것 같으세요? 후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고 네. 이게 물론 이제 스팅어랑 달리기 하면 이게 뭐 비슷비슷하게 가거나 지거나 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트윈 터보다 보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럴 때마다 그냥 정신승리하면서 아 내가 기름 더 아꼈다 이렇게 정신승리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지금 에센스잖아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하이테크로 할 거라는 것도 좀 혹시 좀 미련이 좀 남나요? 하이테크보다 이제 이게 17년 12월까지가 17년 12월식부터 이제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살 걸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몇 개월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하고 한 6개월, 7개월 정도 차이가 나죠. 네. 뭐가 좀 많이 또 달라졌네요? 이게 뭐 실내 디자인이 조금 바뀌고 네. 뒤에 테일램프 쪽이 조금 바뀌고 앞에 안기등 쪽이 살짝 디자인이 바뀌고 그렇게 그 정도인데 그렇네. 이게 핸들이 좀 못생겼습니다. 핸들이 그래서 굳이 좀 패리 된 걸로 좀 할 거라는 거에 대한 지금 현재 살짝 네, 후회가 좀 있죠. 후회가 좀 되는 건 좀 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네,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는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에서는 이제 판매가가 한 6천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네. 이 신차를 구매하셨을 때 뭐 딜러 할인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뭐 한 1,500까지도 받았다고 제가 주워 듣기로는 해갖고 네, 맞아요. 한 4,500 정도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그렇죠. 17년도에 구매했을 때가 이제 3,000. 3천만 원. 네, 2년 된 거 2만 킬로. 2만 킬로 된 거 딱 3,000에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잘 사신 거죠? 그냥 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딱 적당한 금액? 그때는 인피니티 뭐 서비스 센터 뭐 철수한다는 말 그런 말 전혀 없었죠. 그때는 전혀 없었고 네. 제가 차를 사고 나니까 네. 한 일주일인가? 일주일 뒤에 갑자기 노제팬이 막 전국적으로 일어나면서 네. 일본 차 테러 당하고 막 신고당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드는 생각이 일주일만 더 늦게 살 걸. 그러면 전 어차피 살 생각이었으니까 네. 일주일만 더 늦게 샀으면은 딜러분한테 가서 얘기라도 해서 좀 깎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 뒤로 막 중고차 값도 막 떨어졌다 막 그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렇게 막 떨어지진 않았죠?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차량이 생산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사실 뭐 외제차가 보증이 사실 끝나면은 감가가 엄청 심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냥 엔카 검색해 보긴 하는데 네. 그래도 한 2천 초반대는 유지하고 있지 않나. 2000 초반 때는. 그래도 한 4, 5년 재밌게 타고 네. 어차피 차는
소모품이니까.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거 결제는 좀 어떻게 좀 하셨는지. 현금으로 샀습니다. 현금으로. 네. 아, 현금으로 다 계좌 이체하고 네. 샀습니다. 딜러님 통해서 구매하신 거예요? 상세? 네, 그냥 엔카 뭐. SK 엔카 통해서 구매를 했고, 네. 차량이 원래 수원에 있는 차량이었는데 네. 수원에서 그냥 갖고 와서 제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딜러분한테 자신이 있으면 차를 보내라, 오. 내가 아는 공업사 가서 차를 떠보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차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업사 가서 차 띄워보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했죠. 계약서 쓰고 바로. 보험료. 보험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네. 이게 사실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네. 저는 운전을 제 보험 앞으로 가입하고 운전한 지는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됐고, 처음에 SM 탈 때도 자차 포함해서 한 100 얼마가 나오긴 했었는데,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자차 포함해서 처음 가입했을 때 15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50만 원 정도? 나름 선방한 거죠. 아닌가요?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이게 돈을 낼까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차 모델 말고 이제 G 시리즈라고 있거든요. G37, G37, 알죠. G25, 네. 뭐 G35 네. 이런 모델들이 좀 많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조금 젊은 친구들이 그 차를 타면서 조금 이렇게 과격하게 사실 운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린 나이니까.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인피니티가 사고율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험료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네. 갱신할 때마다 또 안 떨어졌네. 네, 유지를 하거나 살짝 내려가는 정도. 원래는 더 떨어져야 되는데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인피니티 차주분한테 좀 이렇게 좀 영상 편지를 좀 남겨주신다면은 가성비 좋은 거 뭐 다 이해는 하는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네. 어차피 목숨은 하나라서 안전운전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현재 어떤 걸 넣고 계신지. 저는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네. 일단은 먼저 인피니티 측에서는 고급유를 권장을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권장을 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고급유 넣는 주소가 멀어가지고 그냥 일반유로 다녔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러면 처음에는 고급유 좀 몇 번 넣었다가 지금 일반유로 바꾸신 거네, 그렇죠? 아니요. 이제 일반유를 한 1년 정도 넣다가 네. 제가 이제 이사를 가면서 또 집 앞에 고급유가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고급유를 이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고급유 아니면 일반유? 계속 고급유로 한 지금은? 네,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고급유. 그러면은 그 체감, 차이 느껴지나요? 연비는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네. 솔직히 개인적인 느낌으로 노킹은 잘 모르겠고 키로수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뭐 출력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어차피 일반유 넣어도 그냥 밟으면 잘 나갑니다. 그리고 연비가 좀 좋아진다. 네, 연비가 조금 미세하게 미세하게. 뭐 확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그럼 그냥 지금도 일반유 넣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차를 사실 오래 탈 생각이고 제조사 권장이 고급유라고 하니까 네, 그냥 그렇죠. 고급유를 넣고 있습니다. 고급유 넣고 계시다. 가득 넣는 비용. 이게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맞아요. 한 2,100원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가득 넣으면 한 12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2만 원, 13만 원? 그 정도 넣으면은 몇백 킬로 정도 타는 것 같으세요? 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정말로 운전 스타일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네. 정말 스포츠 모드 놔두고 좀 극악으로 운전을 한다. 네. 이러면 한 400km 정도 400km 타고 정말로 내가 연비 운전을 한다. 이러면 가득 넣고 한 750까지는 타봤습니다. 제가. 750km? 네. 이 정도면은 차주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훌륭하죠. 사실 훌륭하다.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사실 3500cc라는 게 배기량이 사실 무시 못하니까. 그렇죠. 뭐 동급 그랜저만 봐도 뭐 3.3 이런 거 연비 잘 나와요. 뭐 3, 4 이럴 텐데. 네. 이거는 막 아무리 밟아 제껴도 8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연비가. 네. 계속 전기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네.
정말 잘 나왔을 때는 고속도로 탔다 그러면 한 몇 정도 나오세요? 고속도로에서 그냥 크루즈 놓고 계속 가면은 그래도 한 1000km 탈 거 겁니다. 아마. 1000km? 네, 근데 네. 1000km를 못 합니다. 어, 왜냐면은 네.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밟죠. 밟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어, 차가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 나가니까. 네. 이게 고속 연비와 시내 연비. 시내 연비는 정말 못 나와도 8은 나온다. 시내 연비 예 그렇습니다. 8 정도는 나오고 네. 이게 전기로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엔진이 계속 꺼져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음. 그렇고 이제 엔진으로 가동될 때도 있긴 한데 한 시내는 그냥 스트레스 안 받는 주행 한다고 했을 때 네. 한 8에서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역시. 네. 고속도로 올라갔다 하면은 20km 넘게 나오나요? 정말 마음 먹고 이제 크루즈 놓고 가다 보면은 20 넘게 찍히긴 하는데 네. 트립상엔 이게 또 장점이 제가 국산 하부차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130km까지도 전기 모드가 개입이 돼요. 오. 그러니까 130km에서도 뭐 내리막이나 네. 혹은 뭐 탄력을 받아서 평지 주행을 하면은 EV 모드로 계속 합니다. 오, 좋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죠. 괜찮은데 이게 다른 차는 모르겠는데 이게 충전도 빠르고 방전도 빨라요. 그러니까 뭐 전기로 뭐 계속 뭐 요새 나오는 차처럼 뭐 한 50km씩 가거나 그러지는 안 되고 그냥 계속 수시로 엔진 켜졌다가 전기로 갔다가 그냥 이렇게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차량 용도는 그냥 혹시 이 차는 어떤 용도로 타고 계세요? 주말용입니다. 주말용? 드라이브용? 원래는 제가 이 차를 타고 이제 뭐 출퇴근하고 했었는데 좀 직장을 옮기면서 회사에서 차가 나오는 바람에 오, 그냥 주말에만 타려고 이제 주말에만. 방치하고 있죠. 한 달 유지비인데 한 주유비 정도만 좀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주유비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틀 타고 하니까 한 번 가득 넣을 때 한 12만 원씩 들어가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래도 한 달에 한 2번에서 한 3번은 넣는 것 같아요. 2번에서 3번 네, 정도.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 가냐에 따라 사실 많이 다른 거라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냥 연비로 계산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 차 외관 디자인인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 차 외관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14년식이 이제 Q0 디젤 모델부터 해서 이제 조금씩 바뀌어갖고 지금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건 뭐 제 차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도 사실 뭐 그렇게 딸린다라고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차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외형이 너무 예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은 아까 좀 핸들이 좀 별로다. 네, 뭐 EF 소나타라고 놀림 받는데 EF 소나타요? 네, EF 소나타 옛날에 이렇게 크잖아요, 크락션이. 네. 그래도 차주님 개인적으로 좀 핸들 부분이 좀 신경 쓰이죠, 그러면? 네, 그냥 안 보고 앞만 보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네. 핸들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떠세요? 이게 정말로 편의사항이나 이런 것만 놓고 따졌을 때는 네. 현대 기아를 사실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고 뭐 통풍 시트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제 단순하게 자동차의 약간 본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냥 잘 가고 잘 서고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가성비가 좋죠. 가성비가 이 금액대에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진 차가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요 디자인도 다 괜찮네. 실내 디자인도요? 실내 디자인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인터페이스 딱 두 개 나뉘는 것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약간 YF 느낌 나긴 하는데 네네네. YF 소나타. 네. 자, SM5를 타시다 이 차를 처음 tas을 때 네. 첫 느낌 첫 느낌이라고 하면은 딱 해가지고 지금 저기 불렸습니다. 블랙박스. 예. 네. 네,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예. 첫 느낌이라고 하면은 딱 타고 처음에는 겁나서 밟지를 못했습니다. 겁났다. 네. 한번 이렇게 SM5를 생각하고 밟았더니 이게 그 이상으로 나가니까 네. 이게 겁나더라고요. 겁이 났었는데 또 타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지금은 조금 더 빠른 차를 타보고 싶다. 약간 요 정도 느낌? 이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뽑기 운인데 네. 인피니티가 뽑기가 있나요?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미션에 대해서 좀 이슈가 많았거든요. 정말요? 예, 왜냐면은 그 기어 분석 말고 그 하이브리드랑 엔진이랑 계속 반복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그 체결 문제에 있어서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었는데 만약에 이 차를 정말로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면 그냥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돼갖고 그게 17년 10월 9월?
17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식부터 페이스 12월식, 리프트, 네, 페이스 리프트가 된 모델로 나온 거라. 그 전에는 조금 미션 이슈가 좀 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복불복이라 복불복이다. 아예 저는 없었는데 뭐 주로 이게 미션이 뭐 어떻게 뭐 깨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거예요? 미션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EV 모드가 개입이 안 되고 계속 엔진으로만 가고 이제 그런 상황. 차주님은 그런 적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거가 좀 있다라는 거. 네. 자, 튜닝한 게 좀 있다면은 이게 지금 이 튜닝 혹시 뭐뭐 되어 있는지 저쪽 하셔야 돼요. 네. 저는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외관 조금 살짝 꾸몄고요. 외관. 네, 외관 꾸몄고 휠. 네, 휠도 원래 이게 Q50 휠이 아니라 네. Q60이라고 해서 이제 그 쿠페 모델이 있거든요. 네. 쿠페 순정 휠이 이뻐가지고 그거를 갖고 와서 지금 꼽아놓은 상태고 네. 여기 뭐 원래 내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은색 요 젤일인데 네. 그냥 사갖고 이것도 붙여놓고 그리고 뭐 배기 정도까지 했습니다. 배기. 네. 배기는 저는 무슨 배기예요? 줌통은 이제 JSR 줌통이고 네. 엔드는 이제 와프. 네, 와프 걸로 꼽아놨습니다. 지금 저 배기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너무 듭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자, 시트 착자감인데요. 이 시트 딱 앉았을 때 착자감 좀 어떠신지.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개발을 했을 때 나사랑 뭐 개발을 해서 뭐 무중력 시트를 만드니 어쩌니 뭐 이렇게 했다고 제가 이제 카더라 썰로 들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시트가 정말 편합니다. 저는 이제 편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여수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한 5시간 정도 운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시트 포지션은 좀 어때요? 시트 포지션은 높낮이 조절 다 되고 이제 옆에 옆구리 잡아주는 것도 다 조절이 돼서 운전석만 네. 그래가지고 요추도 다 잡아주고 해서 시트 포지션은 되게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각도도 원하는 대로 많이 맞출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단점이 일반 차들에 비해 차고가 좀 많이 낮아가지고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앞이 좀 안 보일 때는 시트를 좀 살짝 올려놓고 운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차주님 키하고 혹시 몸무게가? 제가 175에 네. 제가 지금 60 한 2kg 나올 겁니다.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키가 일단은 180이 좀 넘으시고 네. 그래서 우회전을 되네. 쭉 하시면 돼요. 네. 좀 덩치가 일단 있으신 분들은 좀 네. 시트가 좀 끼실 거예요.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몇 정도? 한 80까지 괜찮을 것 같고 한 100kg 넘어가시면 100kg 넘어가면 좀 많이 좁지 않을까. 좁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때로는 한 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인데 네. 야, 이거 오른팔은 이거 너무 높은데 이거? 이거 제가 이거 따로 달아놓은 거고 원래 하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원래 빼면은 네. 적당하다. 왼팔도 괜찮나요? 왼팔도 좀 약간 조금 불편하긴 한데 네. 뭐 크게 지장은 없어가지고. 크게 지장은 없다. 네.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예, 그립감은 좀 어떠신지. 그립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순정에다 네. 커버를 씌우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립감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커버를 씌우신 이유가 좀 뭐가 좀 얇아서? 아니면... 얇은 거보다는 이게 가죽이 조금씩 상하더라고요. 이게 손에 뭐 그래갖고 그냥 아예 그냥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렸고. 네. 근데 순정 느낌 이 두께감은 조금 얇은 것 같습니다. 네. 좀 두꺼웠으면 더 좋겠다. 네, 그 정도. 네.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이게 핸들 무게감은 국산 차에 비해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네.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는 조금 무겁다. 여자분이 운전하는데 좀 살짝 무거운 정도네. 요 정도. 무거운 정도네, 이 정도. 네, 현대 기아에 비하면 좀 무거운 느낌이긴 해요. 차주님은 네. 그리고 이게 스포츠 모드 놔두면 핸들이 더 무거워져. 더 무거워지고. 네.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SM5는 좀 가벼웠을 것 같은데. 네. 둘 중 하나 좀 가벼운 거가 나오세요? 아니면 좀 지금 정도의 무게감 더 나오세요? 이게 아무래도 고속도로 같은 데 올라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무거운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게 좀 난 것 같다. 네. 둘 중 하나 택해도 난 무거운 거. 네, 맞습니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네. 운전석 쪽, 창문 쪽. 창문 쪽은 여기 다 왼쪽에 다 달려 있고. 네, 다 괜찮네요. 다 괜찮고 다 네 개 다 전부 다 풀오토. 어. 여서 좀 편하고.
에어컨이나 이런 물리 조작 버튼 같은 경우에 여기 다 나와 있어가지고 네. 사실 크게 뭐 만지는데 불편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 대신 이제 비상 깜빡이 위치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여기 조금 불편한 정도? 저기 보면 핸들은요? 핸들 다 괜찮나요? 핸들도 뭐 볼륨이랑 통화 받는 거랑 노래 넘기는 거 다 여기 쪽에 있어가지고 네. 뭐 나쁘진 않습니다. 조작감도 괜찮은 것 같고 네. 패들도. 패들도 이건 순정인데 다 이렇게 달려서 나와가지고 가끔씩 터널 들어갈 때만 쏘고 가끔씩. 네. 와이프는 깜빡이도 당연히 괜찮을 거고. 근데 이제 네. 예, 프로 모델은 이제 오토 와이퍼가 있는데 네. 저 에센스 모델은 오토 와이퍼가 없습니다. 이제 오토 와이프라고 한다면 비워왔을 때. 네, 비왔어요. 알아서. 자동으로 하는 거. 약간 이거는 비우면 제가 수동으로 해줘요. 수동으로, 네, 일단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HUD. 저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사서 달았습니다. 아, 인터넷 사서 달았다. 네. 좀 아쉬워서 당하신 거죠? 이게 예,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기판에 없더라고요. 속도 나오는 게. 아. 그러니까 요새 현대기아처럼 이 계기판에만 속도가 계속 바뀌면서 나오면은 안 달았을 텐데 네. 거기에는 속도가 안 나와서 이제 이제 디지털 숫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따로 산 거죠. 저렇게. 따로. 근데 저거 모니터 쪽에 있는 저거 내비게이션은 잘 안 쓰시죠? 대부분 다 휴대폰으로 그냥 쓰시죠? 예, 맞습니다. 저는 티맵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티맵을 쓰고 네. 근데 내비도 좀 파인드라이브 거 들어가 있어갖고 네.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이제 송풍구가 이쪽 위아래가 지금 이제 운전석 따로 송풍구 버튼 저거 있잖아요. 네, 온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버튼이 네, 조수석 따로 있는데 네. 이게 각각 조절이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다 됩니다. 아, 하나로 다 되죠? 네, 하나로 다 됩니다. 예. 하나로 되고 이제 이중 놔두면 이제 온도 조절. 밑으로 좀 내려가서 엉따가 근데 1단계밖에 없네요. 버튼이 하나인데요. 네. 이게 누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동, 높음, 중간, 낮음, 꺼집니다. 이게 있구나. 네, 여기 여기 하나씩. 버튼 하나지만 단계별로 있다. 네. 자, 그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 뭐지? 이거는 뭐예요? 이거 모니터 조정하는 거구나. 네, 드라이브 모드다. 네. 이건 어때요? 여기 위치나 편의성? 모드는 사실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쪽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을 만지는 게 불편하긴 네. 한데, 그냥 누르면 바로 모니터 화면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 밑에 있는 게 좀 아쉽다. 네. 불편하다. 그 정도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저기 수납 공간인데요. 컵홀더나 이런 수납 공간 네. 부족해서 위에다가 좀 또 다신 거죠? 정말로 부족합니다. 정말로 부족하다. 수납 공간이 네.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고, 네. 여기 컵홀더 같은 경우도 이게 순정으로 있긴 한데, 네. 요새 커피 좀 사다 보면 약간 이렇게 좀 위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뚱뚱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 놓으면 이제 서로 겹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놔둔 거고, 따로. 뭐 푸켓이나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작다 보니까 네.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실내 공간도 좀 작고, 그리고 실내 그 수납 공간도 많이 적고. 많이 적고. 그렇죠. 자,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랑말랑하다고 하면 말랑말랑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중간 지점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너무 무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또 딱딱하지도 않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 나쁘게 말하면 어중간한데 네. 좋게 말하면 그냥 두 마리를 다 잡은 느낌? 순정 서스 치고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은데 또 그렇게 물렁하지도 않아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너무 편안하게 지금. 저는 너무 좋긴 한데. 그럼 차주님은 네. SM5의 서스와 지금 인피니티의 서스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게 더 나오세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이게 고속에서 안전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간 좀 잘 잡아주는 느낌? 순정치고? 순정치고. 네. 당연히 이제 스포츠 모드 넣으면 좀 더. 서스펜션은 그냥 그대로고, 서스펜 그대로. 바뀌는 거 없고 그냥 RPM이랑 핸들 이제 핸들 정도만. 핸들이랑 이제 변속 타이밍 정도만 조금 더 바뀌는 정도. 가속력인데 이게 제로백이 몇 초예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상에서는 한 5.1초인가 그 정도라고 하긴 하는데, 뭐 이게 배터리가 가득 차 있고 안 차 있고에 따라서 조금 제로백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12시입니다. 아무래도 출발했을 때 이제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해야 네. 제원상에 있는 364마력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 배터리가 좀 가득 있으면 조금 더 나오고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 밟으면 조금 빠지고. 그리고 타이어만 좀 좋은 거 끼면은 네. 4초 후반대도 나온다고는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정도의 가속력 지금 현재 질렸다 아니면은 질렸죠? 더 빠른 거. 예, 더 빠른 거를 타보고 싶긴 한데 사실 뭐 맨날 5030이다 해가지고 그쵸. 밟을 데도 없어가지고. 맞아요. 예. 자, 그럼 이거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저는 꿈속에서 실제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계기판에 여기 280까지 나와 있긴 한데 예. 꿈속에서 이제 250까지 밟아봤습니다. 250까지. 이야. 250까지 밟아봤고 네. 더 나갔는데 막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꿈속에서 봤을 때 250이었고 네. RPM이 5000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풀면 사실 더 나간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예. 예. 고속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이게 차체가 기본적으로 좀 낮다 보니까 네. 제 차라서 그렇게 막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그냥 직진만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낮게 깔리기도 하고 불안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제동력. 제동력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지금 순정이 앞에가 4P고 네. 뒤에가 이제 2P가 꼽혀 있는데 디스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순정 디스크가 열에 좀 약해서 좀 변형이 좀 자주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그건 나중에 바꾸면 되는 거고. 네. 브레이크 성능만 봤을 때는 잘 씁니다. 팍팍 꽂힌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나름 준수하게. 차주님 거도 그러면 이거 디스크 열 변형 와가지고 뭐 한번 손을 보셨나요? 연마를 한번 했죠. 한번 했는데 변형이 좀 와서 네, 나중에는 그냥 다른 거 애프터 마켓으로 해서 하나 바꾸려고 좀 생각 중이긴 합니다. 자, 코너링.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핸들이 다스라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핸들 요 사이로 기다란 막대기가 들어가서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전자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신호가 안 갈 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연결을 해서 뭐 한다고 하긴 하는데 네. 이게 다스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핸들이 노면을 안 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네. 제가 사실 와인딩을 즐겨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코너링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나쁘진 않은데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약간 이질감이 든다라고 많이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코너에서요? 코너에서도 그렇고 이제 평상시 주행할 때도. 앞에서 주행할 때도. 네, 이게 조금 달라요. 느낌. 말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네.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저는 금방 적응을 했고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좀 편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노면이 안 좋아도 핸들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편한 것 같다.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뭐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뭐 변속 충격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게 7단 미션인데 네. 이게 변속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빠릿빠릿하진 않는데 네. 아무래도 자유느끼다 보니까 약간 쥐어짜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쥐어짜는 맛은 있고 혹시라도 이거를 구매를 하셨는데 네. 변속 충격이 좀 있다 혹은 뭐 그러면은 저기 상고 나가도 되나요? 저기 용인에 저기 협력업체가 있는데 예, 전혀 다 상관없어요. 그럼. 네, 용인에 거기 전문가분이 계시니까 네. 거기로 가셔서 하시면은 합리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피니티 전문가분이신가요? 예, 인피니티 센터에 계시다가 나와서 좀 차리신 분인데 네. 인피니티 이제 전문적으로 수리하시는 분이라 뭐 사실 보통 카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일단 다 뜯고 다 고치고 보자 이제 그런 주의긴 한데 맞아요. 거기서는 합리적으로 요거 갈아보고 안 되면 다음 거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네, AS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모드가 뭐 있어요? 이게 지금 퍼스널 있고 스포츠 있고 스탠다드, 에코, 스노우 있습니다. 차주님은 주로 어떤 모드 많이 쓰세요? 제가 처음에 차를 갖고 왔을 때 에코 넣고도 한번 타봤고 뭐 스탠다드 넣고 타봤고 스포츠 넣고 타봤는데 스탠다드가 제일 무난하고요. 뭐 사실 에코를 넣는다고 해서 막 연비가 그렇게 확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엑셀이 조금 굼띄어지니까 그냥 저는 스탠다드 놓고 다니고 그냥 고속도로 올라가면 그냥 스포츠 넣고 좀 밟고 그렇게만. 네, 딱 그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그렇게만 쓰고 있다.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사실 지금 이제 배기 튜닝을 이제 또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튜닝하기 전에는 좀 밋밋해서
튜닝하기 전에도 이제 순정 상태에도 이제 겨울에 시동을 걸면은 아, 네. 조금씩 막 이렇게 옹옹옹 되기는 해요. 아무래도 기통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순정도 옹옹옹 되긴 하는데 배기를 안 하시면은 아무래도 엔진음이 더 크게 들리겠죠. 네. 그래서 배기 튜닝 뭐 하셨는데 이게 좀 원래 하이브리드가 좀 그렇잖아요. 전기로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개입하면은 갑자기 좀 이질감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주님은 그런 거 어떠세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네. 이게 이 차를 좀 타다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어. 언제 엔진이 들어오겠다. 여기서 조금만 더 밟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엔진이 개입이 되겠다. 이제 그 감이 딱 와서 네. 약간 뭐 배기 튜닝을 해도 사실 가변을 저는 안 했던 이유가 EV로 가면 사실 가변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전기로 가면 이제 가변이다 보니까 네네. 네. 그래서 가변을 따로 안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원래 하이브리드가 좀 골목길에서 좀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주님 같은 경우는 저도 아까 처음에 딱 타자마자 갑자기 뭔가 왕 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네, 이제 차주님 감이 좀 있다 보니까 골목길에서 그렇게 빵빵거리지가 않아도 네, 그냥 엔진 한번 딱 켜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또 사람들이 다 예민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맞아요. 또 크락션 안 누르자니 제가 좀 답답하고 네. 또 누르자니 또 뭐라 하니까 천천히 따라가다가 이제 뒤돌아보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몰랐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나니까 아, 근데 저는 뭐 억울하죠. 이제 그렇죠. 그러다 예, 근데 뭐 사실 그거를 의도하고 배기를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앞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엑셀만 살짝 빡 밟아주면 이게 소리가 나니까 이제 좀 비켜주시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클락션보다는 그래도 기분 덜. 아 그렇죠. 예, 네. 크락션은 앞에서 나가는 거고 배기는 어쨌든 뒤에서 소리가 나가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차를 타시려는 분들 배기 튜닝 꼭 해야 된다. 하면은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6기통이다 보니까 4기통 아반떼 소리는 안 나는 느낌이라. 아, 그렇게 생각되구나. 스피커 음악 들었을 때 좀 어떠세요? 스피커가 이게 기본적으로 보스가 들어가긴 하는데 네. 페리 모델은 조금 더 들어갔어요 스피커가. 오. 그러고 페리 저는 좀 적긴 15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소리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소리 굉장히 좋다. 볼륨을 뭐 이게 50까지 끝까지 올려도 소리가 깨지지 않고 잘 뽑아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소리는. 자, 실내 사이즈 이제 뒷자리거든요. 네. 뒷자리 실내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좁습니다. 좁다. 많이 좁아요. 실제로 이제 사람들 태워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에 있어서 크레인 받아보신 적 있나요? 일단은 그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차 크기에 비해 왜 이렇게 실내가 좁냐. 실제로 저는 이제 아반떼도 한 대 타고 있는데 아, 네. 아반떼 이번에 CN7 새로 나온 거 네. 그것도 하나 타고 있는데 네. 그게 더 넓어요. 실내가 오히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게 탈 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이게 타고 나서 착지하는 좀 편하다고 하시긴 하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좀 실내 같은 경우에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뒷자리에 타시는 분들은 얘기 들어보면은 뭐 승차감에 관련된 크레임은 받아보신 적도 있나요? 승차감은 따로 받은 적은 받은 없고 적 없고. 예, 괜찮다. 예, 괜찮다. 좋다. 그리고 저기 뒷자리가 저도 예전에 좀 관심 있어가지고 한번 시승도 좀 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네. 뒷자리 그 전고라고 해야 되나 시트고가 좀 높다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약간 좀 무릎 공간은 좀 편하다고 하시긴 하는데 오히려 그렇죠. 예, 앞뒤 공간이 좀 너무 좁아서 무릎은 편하지만 앞뒤 공간이 그리고 이제 이게 시트를 뭐 정말로 바닥까지 붙여놓고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발이 안 들어가요. 밑으로. 네, 발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그거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Q50 디젤 같은 모델은 일반적인 트렁크 사이즈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좁습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스파크 정도? 스파크 정도. 네.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배터리가 차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뒷좌석이랑 트렁크 사이 그 공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스키스루도 없고 뒷자리가 폴딩도 안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많이 적어서 조금 이제 유부남에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사실 유모차도 싣고 짐도 많이 실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차긴 하죠. 네.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트렁크 사이즈를 알고 있었지만 상관없다라는 주의여서 그냥 바로 산 거고.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거 같으세요?
장점은 가성비죠. 가성비다. 네. 실제로 렌카에서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싼 것들은 한 1,000만 원 중후반 또 매물이 있긴 있거든요. 물론 뭐 키로수가 많거나 사고 유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솔직히 그 금액대에 300마력이 넘는 차를 사실 네. 다 사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도 비교적 그리고 연식도 좀 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성비가 제일 이 차의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요? 단점은 뭐 잘 모르시긴 하지만 네. 일본 차라는 거. 일본 차라는 거. 네. 차주님도 당시에 피해 좀 많이 보셨어요? 약간 그때 막 진짜 막 일본 차 타는 사람들은 뭐 거의 뭐 교수형이나 뭐 총살을 해야 될 것처럼 약간 그런 되게 죄인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긴 했었는데 아 그렇구나. 저는 그런 거는 못 받았습니다. 사실 테러도 없었고 뭐 안 껴준다거나 사실 뭐 그런 시선도 많이 못 받았었고 그리고 오히려 일본 차를 타니까 이제 깜빡이나 이제 이런 거를 더 잘 하게 되더라고요. 아 오히려 혹시 또 모르니까 예.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갖고 예. 제조사에 이건 좀 아쉽다. 인피니티에 다시 좀 아쉬운 거죠. 약간 마케팅이나 이런 게 조금 좀 약하지 않았나.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으면 조금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아쉬움 정도? 인피니티는 매년 뭐 단골 소재가 있다면 항상 그런 거 많이 나왔었어요. 신차 사면 안 되는 차. 그러니까 이제 사자마자 감가가 뭐 그냥 1,000만 원 까지고 시작한다. 이게 아무래도 비인기 차, 사실 차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는 차 사고 이제 계약하고 번호판 다는 순간 한 돈 1,000만 원 날아가긴 하거든요. 네. 중고로 사기엔 정말 좋은 차죠. 그쵸. 그러니까 신차로 사신 분들은 정말 뭐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중고로 사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인피니티. 지금은 우리가 중고밖에 없습니다.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페리. 예, 지금 구매 예정자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때 당시 제가 살 때만 해도 한 돈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페리랑 페리 전 모델이랑. 네. 지금은 한 돈 500 정도 차이 날 거예요. 물론 조금씩 연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한 50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페리로 사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훨씬 더 길게 봤을 때. 그러면은 그거 이외에 다른 거 후회하신 건 없나요? 뭐 차량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색상이라든지. 하나도 없고 그냥 불편한 게 이제 순정 차고가 좀 낮다 보니까 가끔씩 바닥 긁히는 정도? 다 긁히는 정도가 있다. 예, 딱 그 정도까지지 뭐. 예, 후회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오셔서 보증기간 내외 수리하신 건데 딱히 수리하신 거 좀 뭐 있으신가요? 저는 갖고 와서 엔진오일만 열심히 갈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대우 쪽에 네. 후륜이다 보니까 이제 대우 쪽에 이제 조금 누유가 있어서 제가 발견을 해서 이제 센터 가서 그거 조치받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센터라고 하면 사설. 아니요, 그때는 센터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물론 있지만 지금도 있어요 인피니티. 센터가 있고 AS는 다 유지를 합니다. 근데 네. 대부분의 이제 차량들이 네. 연식이 있다 보니까 보증기간이 대부분 다 끝나셨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센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센터를 안 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사설에서 수리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네. 보증기간 내에 대우 쪽에 누유가 있어서 이제 센터 가서 무상으로 이제 받았다라는 얘기죠. 대우가 한 몇만 킬로대 나오셨어요? 제가 그때 3만 정도 탔을 때 누유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막 심한 것도 아니었는데 미세 찔끔. 네, 미세 누유가 보여서 얘기를 하니까 어차피 보증기간 내니까 그렇죠. 네,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인정하고 바로 이렇게 조치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보증기간이 지금 3년인가요? 4년에 10만 4년에 10만. 인데 대부분의 차들이 지금 다 끝날 때가 됐죠. 그렇죠. 네.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뭐 아까 용인에 있는 장인분도 좀 계시다 그랬고. 네, 대전에도 한 분 계시고. 대전에 계시고. 네. 약간 서비스 센터 좀 어떻게 뭐 괜찮죠?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사실 뭐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8년인가 네. 남아 있는다고 하시긴 했었고 네. 그렇게 말씀도 하시긴 하셨고 그리고 이게 어찌됐건 간에 외제차다 보니까 네. 부품도 비교적 벤츠 이런 거에 보면 비교적 저렴하긴 하지만 네. 센터 가면 비싸기도 해서
이런 AS나 이런 부분은 사실 검색해보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렇게 크게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뭐 정비성에 있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대신 이제 센터 같은 경우에서 내가 점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네. 아무래도 사실 센터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다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 똑같잖아요. 주말에 예약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보통 주말에 예약하고 하시고 하려면은 좀 걸리더라고요. 한 달? 한 달 정도는. 네, 한 달 정도. 그 정도 감안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자, 이 차를 또 첫 차로 또 중고로 또 사시려는 분도 분명 계실 텐데, 네. 내가 과연 이 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 가끔 막 인터넷에 보면 항상 그런 글들 많잖아요. 네네. 내가 얼마 버는데 이 차 유지할 수 있냐? 차주님께서 뭐 보시기에는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는 것 같다. 저는 전액 사실 현금으로 사실 사서 기름값이랑 보험값밖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사실 중고 차를 갖고 와서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이제 수리비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맞아요. 뭐가 망가지면은 얼마고 망가지면 얼마고 이러긴 하는데 제가 지금 78,000을 타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엔진오일만 갈고 타이어만 갈고 그러고 계속 탔는데 문제는 없었고, 이제 좀 연식이 있으신 것들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좀 한번 점검을 받아보고 사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게 금액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도 차에 그래도 제 느낌상 그래도 월 한 100 정도? 차에만? 네.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 월 100만 원 정도가 차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또 타이어도 19인치고 뭐 타이어랑 엔진오일 뭐 망가질 일은 없지만 기타 그냥 경정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긴 한데, 네네. 이거는 제가 그냥 예상하는 금액이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적게 들 수 있죠. 그렇죠. 네, 뭐 좋은 매물을 갖고 오면 사실 타이어가 거의 새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없죠. 이게 고질병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 미션 누유 쪽이랑 이제 이게 다스가 이게 전자식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게 망가지는 사람도 보셨는데, 망가지면은 사실 무조건 센터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다스 관련된 것들은 좀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비용이 비싸고,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사실 차가 좀 되게 예민해요.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사실 뭐 스로틀 같은 경우도 이제 청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네, 있죠. 근데 이 차는 스로틀 같은 경우도 아예 청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스로틀을 열어서 청소하는 순간 네. 오류가 뜨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그냥 스로틀 청소하지 말라고, 그냥 안 하는 걸 더 추천한다고, 아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좀 있다. 네. 잡소리나 풍절음. 풍절음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잡소리도 처음엔 없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긴 하는데 막 거슬릴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 차를 사고 뭐 튜닝을 하시거나 그럴 때 이게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말로 듣기가 힘들어요. 되게 빡빡하게 네. 알차게 다 수저 넣어갖고 진짜 소리가 날만한 구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날만한 구조가. 자, 이게 차량 이슈가 있다면인데, 네. 차량 이슈가 있나요? 차량 이슈가 물론 뭐 서비스센터 뭐 철수한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이외에도 또 다른 것들 좀 있나요? 크게 없는 것 크게 없는 것 같다. 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인데 뭐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했던 얘기가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연비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하이브리드긴 하니까. 네, 그렇죠. 뭐 친구끼리 얘기하다 보면 연비 몇 나와 그러면 한 1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니 차 하이브리드라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근데 사실 이게 말이 하이브리드지 뭐 출력에 보탬이 되고자 이제 전기 모터를 사실 넣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정도고, 그냥 그래도 일본 차가 왜 샀냐. 일본 왜 샀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를. 대우차가 아직도 나오네. 대우차가. 네. 아까 비슷하니까. 네네네. 대우차가 아직도 나오네. 대우차 뭐 잘 만들었네, 이쁘게. 약간 요 정도. 그 정도가 있다. 네, 그 정도까지. 그 정도. 아까 그 주위 반응에서 네. 야, 일본 차 왜 샀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시동력세 내줄 거 아니면 조용히 하라고. 아, 조용히 해라. 네. 네. 내 돈 주고 내가 산 거기 때문에 어. 뭐라 하지 말라. 뭐라 하지 말라. 그럼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차감. 하차감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다. 이게 사실 뭐 야간에 뒤에서 보면은 사실 네. 와이프라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와이프 소나타. 근데 이 차가 사실 조금 흔하진 않은 차니까 네. 그러니까 저 차가 뭐지라고 하면서 쳐다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차감은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요새 뭐 아시다시피 뭐 벤츠고 아우디고 빔이고 사실 흔해져 갖고 하차감이 어디겠습니까? 뭐 그렇죠. 슈퍼카 정도는 돼야 하차감을 느끼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재미난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그 차를 사고 네. 한번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한번 밟아본 적이 있었는데 네. 막 살려달라고 하더라고. 살려달라고 했다. 생각보다 이제 펀치력이 너무 좋으니까 나름 그랬던 적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대우라는 소리. 예, 대우네, 뭐 대우차 잘 나오네 이러면 사실 얘기 안 해요. 그냥 맞다고 대우차. 대우차 맞다고? 네. 이게 또 왜냐면은 이거 대우가 아니라 이제 뭐 인피니티다 이러면은 그 인피니티는 또 어딘데? 이렇게 사실 계속 도돌이표예요. 약간 이게 이러다 보니까 그냥 대우라고 하면은 그냥 맞다고 대우고 맞다고 그렇게 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막 베렌이나 좀 재밌는 차들이 막 뒤에서 막 따라 붙고 막 하나요? 아시는 분들은 가끔씩 붙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 비인기 차다 보니까 네. 사실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 그냥 일반 수용차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냥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면은 안 따라오는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막 이렇게 좀 밟고 이러면은 붙긴 하더라고요. 붙는다.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나름 잘 나가니까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꼭 아셔야 될 점은 개인적으로 뭐 모든 사실 사고차가 안 좋긴 하지만 네.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네. 이게 차가 하이브리드라서 예민하거든요. 예민하다 보니까 앞쪽 뭐 엔진 쪽까지 사고 난 차량들은 조금 이제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사고 난 쪽.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 안에 뭐 배선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걸러주시는 게 좋지 않나. 좋지 않나. 그리고 네.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만한 가성비 없다. 이번 가성비 없다. 내가 밟고 싶으면은 네. 빡 밟았을 때 밤내로 나가고 그냥 요새는 기름값이 좀 많이 올랐으니까 연비운전 해야지 이러면은 또 진짜 연비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것 같다. 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조언을 해준다면이라는 건데 페리 EU 모델을 추천을 한다. 네, 맞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제가 봤을 땐 경쟁 차종이라든지 가격일 것 같은데, 네. 경쟁 차종, 이 차를 경쟁 차종이라는 거 막 고민하시는 분 계시나요? 경쟁 차종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어요, 이 차 경쟁 차종이? 뭐 정말로 단순하게 마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스팅어가 되겠죠. 스팅어 정도 되겠구나. G70이라든지. 네, G70이나 G70 3.3이나 스팅어 3.3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어, 이게 더 낫지 않아? 차주님 지금 와서 보니까 스팅어 살 거가 그랬나 생각 안 하시죠? 와, 스팅어를 샀으면 진짜 기름값 때문에 정말 이렇게 허덕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거의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거의 네. 한 2배 정도 차이 나니까 연비로만 놓고 봤을 때도 기름값 때문에 좀 많이 후달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 정도?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어떤 말씀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이 차 추천하지 않는다. 정말로 뭐 요새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트렁크가 나는 무조건 좀 넓어야 된다. 아니면 내가 가족이 있거나 네. 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조금 현실과 타협을 하러 가야 되지 않나. 그쵸. 네. 네. 왜냐면 트렁크가 좀 많이 좁아가지고 이따가 뭐 내려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좁습니다, 진짜. 많이 좁다. 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가성비.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혹시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5점 만점에
4.5점. 마이너스 0.5점들은 아까 말씀하신 다 단점들. 단점에 뭐 실내 공간도 그렇고 편의사항도 조금 현대 기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트렁크 공간. 트렁크 공간.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은 이 차 과연 또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은 다른 차 간다. 저는 다시 살 것 같아요. 아, 그 정도로 만족감이 굉장히 크시구나. 다시 살 생각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50D 모델을 타시다가 네. S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출력 이게-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쵸. 이게 완전 그러니까 외형은 비슷하긴 한데 출력이 완전 다른 차다 보니까 50D 같은 경우에는 벤츠 디젤 엔진 넣어 나갔고 한 네. 170마력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거의 뭐 2배 이상 나오니까 음. 그리고 이제 또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는 걸 아시니까. 아, 가성비. 네. 자, 그리고 인피니티 지금 서비스 센터도 많이도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쵸?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쵸? 철수 그쵸. 예, 때문에. 철수 때문에 하지만 뭐 서비스 센터 괜찮다, 그쵸? 서비스 센터도 있고 잘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네. 그리고 비용이 조금 부담되신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서. 요전이 저 용인이든 대전에 이제 성지가 있으니까 음. 거기 가셔가지고 하시면은 좀 충분히 이제 메리트 있게 다 수리를 하실 수 있다. 서울권에는 많이 없죠. 서울권에는 없죠. 서울에 서초센터인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 서비스 센터가 네, 저는 일산 쪽으로 갑니다. 저 강서 쪽에 살아가지고. 일산 쪽으로 간다. 일산 공식 서비스 센터. 네, 맞습니다. 예. 일산 쪽으로 가신다. 일산에 있어가지고 뭐 가양대교만 넘어가 금방이라. 사설에서도 서울권 사설에서도 인피니티 많이 잘 고치는 데도 많죠. 근데 아마 대부분 고치는 차종들이 G 시리즈일 거예요. G 시리즈. 내연 기관만 있는. 아직 이 차는 그만큼 잘 고정이 안 나서 아니면 고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사실. 고정이 안 나는 것 같다. 네. 고장이 정말 안 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전 지금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졌다 혹시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저도 정말 좀 차에 대해서 좀 또 많이 배우게 되는 너무 재밌었어요. 끊을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주님께서 뒤트렁크 요거가 말로는 골프백이 4개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도 봤을 때는 택도 없죠. 택도 없다. 알겠습니다. 뭐가 더 빠지셨다. 네, 갑자기 뭔가 좀 기억이 났다. 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예전에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는데 네. 그 아반떼 AD 스포츠인가요? 네. AD 스포츠를 만나가지고 네. 그냥 저는 잘 가고 있는데 좀 밝긴 했지만 네. 길을 쓰고 막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가뿐하게 이제 어찌됐건 배기량이 크니까 좀 제껴줬더니 네. 이 친구가 열의를 받았는지 네. 갓길을 타면서까지 막 쫓아오길래 네. 제가 졌습니다. 얘는 이 친구는 내일이 없는 친구다. 네. 진짜 오늘만 보고 사는 친구다. 네. 근데 저는 또 내일이 있고 또 네. 내일 모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보내줬습니다. 시원하게 보내주고 네. 저의 패배를 인정하면서 그냥 비상 깜빡이 한번 켜주고 네. 그렇게 마무리 줬던 이제 에피소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또 뭐 기억나는 게 좀 있으시면 또 네. 저를 불러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